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재 구속됐는데 CCTV 때문에 거짓말이 딱 걸렸다고 합니다. 신현영도 의료진이 폭로를 해서 거짓말이 딱 걸렸다고 합니다. 서영교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요. 분향소에서 화이팅을 외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 황당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역시 윤석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현영이와는 다르게 구급차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서는 최단 시간에 올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경로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클래스가 다르죠. 신현영이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11시쯤 참사 알았다던 이임재, 알고 봤더니 10시 32분 CCTV에 찍힌 내용 때문에 구속되게 됐다고 합니다. 이임재가 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10시 32분쯤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임재는 지난달 16일 국회 행안위에 증인으로 나와서 그날 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나는 받지를 못했고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경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를 뒤집는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판사가 이리저리 돌리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빼박 증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틀 전 서부지법에서 열렸던 그 이임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이 확보한 이태원 파출소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총경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 같은 보강 수사 자료를 보고 판단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이임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딱 보면 다 수상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랬었는데 판사만 이해를 못했던 걸까요? 아유, 그냥 진짜 딱 들이밀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지 영장을 발부한다면은 결국에는 뭐 신당역 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이, 김봉현 라임이라든지 도망간 거라든지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날이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병주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10시 32분 이임재와 통화해서 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임재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통화 품질이 나쁘다라는 거, 이거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통화 품질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본이 확보한 이태원 파출소 내부 CCTV 영상에서 해당 시각 이 송경정이 이임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장면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병주가 통화하는 장면은 1분 41초간 이어졌는데 이 영상에서 송병주는 손짓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다가 거의 제 수준이었나 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서 특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보고가 이 시점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시각인 10시 15분에서 17분이 지난 시점이라는데요. 실제로 이 통화 이후 이임재는 10시 36분 가용병력을 전부 보내세요 라고 첫 무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임재는 이 시각 관용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 용산서 주변의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9시 47분쯤 이태원으로 향하는 관용차를 탔던 이임재, 10시쯤 녹사평 인근에 도착을 했는데 차량 정체로 우회로를 찾다가 1시간 동안 차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이때 보고를 받은 이임재가 제대로 지시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걸어와도 5분이면 오는 데인데 녹사평이라는 게 여기 이름이 녹사평이지 거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이태원 골목 그 초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걸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수본은 이 같은 CCTV 영상을 이임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이 확보한 이태원 파출소 내부 CCTV에는 이임재가 파출소 안에서 상황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장면도 찍혔다는데요. 해당 상황 보고서에서는 이임재가 10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짜 보고서죠. 이임재는 11시 5분에서야 사고 현장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보고도 바로 잡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와서 딱 보고서는 나 지금 왔잖아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후 이임재는 파출소 옥상에서 지휘를 했는데 직원이 10시 17분에 이임재가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상황 보고서를 들고 와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그러자 이임재는 어두워서 보이질 않았어요 라고 우겼지만 특수본은 이임재가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는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거의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죠. 이 때문에 경찰은 이임재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 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결국에는 12월 23일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박원규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당연히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CCTV 그래도 확보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임재 거짓말 누가 봐도 뻔한데 도대체 판사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다행히 CCTV가 나와서 다행인 건데요. 자, 또 다른 거짓말 폭로가 됐습니다. 신현영 자기가 지원 팀장으로서 의료진으로서 갔다고 얘기했지만 닥터카 팀은 신현영 그리고 남편과 우린 같이 일한 적이 없다. 협업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영이 SNS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자기가 구조팀으로 활동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명지병원의 구조팀 신현영이나 남편과 우리는 협업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명지병원 원장이 어땠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의료진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15분 만에 갔는데 유엔태한테 이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일이 없어서 갔다고. 자, 명지병원 측은 DMED 그러니까 재난의료지원팀은 자체적으로 현장 활동을 했다면서 그 신현영과 같이 협업한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사고 직후 명지병원 구조팀이 직접 작성한 활동보고서에서도 팀원 명단에 신현영 이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 지원, 의료 지원 대기, 먼저 도착한 DMET팀이 처치 완료 등의 설명이 나옵니다. 당시 명지병원은 신현영이의 집을 경유하느라 14개 구조팀 가운데 가장 긴 54분이 걸려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신현영이는 SNS 그리고 언론에서 재난의료지원팀의 팀원으로서 저희 팀이다. 경증 대기 환자 분류, 이송하는 역할이 우리 팀의 업무였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현영이는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했지만 병원 구조팀 응급실 근무 경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현영은 닥터카를 부르면서 남편의 동승 여부를 병원 측에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명지병원 측은 보고서에 신현영이 호출한 이대역 5번 출구로 가니 신현영과 남성 한 명이 나와 있었다. 이대역에서 남편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동승했다라고 경위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치과 의사.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치과 전문의는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신현영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명지병원이 수신하는 비상직통 번호인 한라인 번호를 구한 뒤에 재난 현장에 함께 가고 싶다면서 자택과 가까운 이대역 근처로 닥터카를 호출했다는데요. 당시 신현영이가 탔던 그 차량은 일반 승합차를 개조한 것으로 과거 재난 현장에도 동원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명지병원 닥터카 출동 과정에서 이번처럼 별도 장소를 경유한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동안 꾸렸던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보좌진 불러다가 사진 찍었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차관 내력 그리고 또 돌아갈 때도 중앙의료원 직원차로 돌아갔다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갑질의 최고봉 신현영. 어쩔 수 없죠? 국정조사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국정조사 굳이 할 필요 있나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검찰 수사에 따라서 깜빵 가야죠.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신현영의 한라인 호출, 인터뷰 수정 갑질까지 싹 다 국정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의 신현영, 닥터카를 직접 호출, 탑승해서 현장으로 가면서 구조 지연 그리고 인력 누수를 초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끊이지 않고 드러나는 닥터카 갑질 만행이 연일 충격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가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 신현영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직접 전화해서 명지병원 재난 한라인 번호를 알아내고 명지병원 응급실로 연락해서 자신을 픽업하라고 요구했다. 응급 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구축된 중앙응급센터와 의료기관 전용 재난 한라인으로 신현영이는 자신의 집 앞까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했다라면서 사전에 어떤 기관과 협의된 바 없음에도 신현영은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 갑질에 거짓까지 더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명지병원 재난응급의료 자격팀 무자격자인 치과 전문의인 남편의 동승을 미리 말하지도 않았고 본인도 그 팀의 활동 내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닥터카를 부르고 출입증까지 요구해서 참사 현장 사진 찍기에 나섰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응급팀의 도착을 20여 분 지연시키면서 골든타임을 빼앗은 자체만으로도 희생자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안임에도 신현영은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참사 다음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일부 삭제하고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바꾸도록 했다라고 그 후속 논란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언론에서도 바꾸자 그러면 바꿔주는 거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출발부터 해명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과 거짓의 연속이라면서 신현영의 갑질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직권남용 금지 등의 징계는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반드시 진상이 낱낱이 조사돼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희생자와 국민께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이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에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언론 인터뷰 아주 충격적입니다. 11월 2일 KBS의 인터뷰인데요.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저는 경증, 비응급 환자의 이송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전은에서 저희 팀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주어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다르죠. 자기가 직접 했다와 저희 팀이 했다와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저는 팀원으로서 얘기했으니까 자기는 안 했어도 팀이 했으면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KBS는 신현영 의원 측이 일부 답변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와 기사를 수정합니다 라는 문장을 덧붙였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 팀이라고 했을 때는 또 여전히 신현영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게끔 내용이 느껴지는 거죠. 그 유인태한테 할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다던데, 자, 서울팀이 다 수습하고 있고 추가로 경기도로 오라고 호출했던 모양인데 경기도 차들이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거의 종료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30분쯤 일찍 왔으면은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그 경기도 팀들도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등을 향해서 사후 수습 대책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졸속으로 종교단체에 가서 하거나 어디 회의 발언은 사과가 아닌 꼬리 자르기 변명밖에 안 된다라고 공격을 했던 게 신현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에 대해서 모순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조화에 대해서 시청 분향소의 조화에 대해서도 뭐 공격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은 신현영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자들과 확실하게 차이를 나타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구급차 방해 안 되는 최단 경로로 움직였다. 신현영이는 구급차를 사실상 뺏어 타고, 그죠? 늦게 오도록,
어떻게 보면 둘러오게끔 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단 경로지만 그래도 구급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신현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신현영은 골든타임은 4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그때 여러분들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경호 차량 한 대만 데리고 움직였다는 거. 그걸 생각한다면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진짜 누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희생자들에게 누가 더 도움이 된 것인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사가 10시 15분에 벌어졌습니다만은 48분 뒤인 오후 11시 3분 자택에서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이임재는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시 21분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라고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33분 뒤 부상자 보고를 받은 뒤에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라는 추가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사고 현장과 가까워서 지금 이동하면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구급차 때문에 늦게 출발을 했었으면 또 언론에서 난리를 쳤겠죠. 좌파들이 난리를 쳤겠죠. 윤석열 대통령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구급차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최단거리 경로를 찾아보세요 라고 지시했고, 한 참모가 경호 차량을 붙이지 않고 한강대교를 이용하는 경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저녁으로 반포대교를 이용했었는데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강남 지역에 병원을 잇는 최단거리 통행로가 바로 반포대교고 사고 수습 차량들의 많은 이동이 예상됐습니다. 당장의 성모병원도 반포대교를 이용해서 바로 올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또 이게 그 경부고속도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있는 병원들이 다 반포대교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포대교를 피해서 동작동 국립묘지 앞을 거쳐서 한강대교를 거쳐서 대통령실 남쪽으로 코스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남쪽 코스라는 게 이촌역 쪽이기 때문에, 중앙박물관 쪽이기 때문에 이태원 쪽 교통 흐름과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움직일 때는 경호 차량이 10여 대가 움직이지만 그날은 한 대만 따라왔고 교통신호 통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0시 42분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리는 등 아침까지 사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 차량의 구체적 이동 경로는 보안 사항이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경호 인력을 최소화하고 다른 교량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대중교통 어디서든 유튜브 보면서 승리를 외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